그러니까 제가 싫어요. 근데 반동형성처럼 쟤한테 잘해주지도 않아요. 대신에 나를 공격합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슬프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운데 쟤를 미워할 수도 없고 쟤를 잘해줄 수도 없으니까 공격성이 나를 향해서 나를 파괴하는 게 이제 반전이죠. 아주 부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방식의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요즘 성인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등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요즘 사회를 보시면서 이것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토종문화심리학자 한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거는 게슈탈트 치료라는 분야의 용어입니다. 게슈탈트 치료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프리츠 펄스라는 학자가 이제 창안한 분야입니다. 여기서 게슈탈트라는 거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세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본다라는, 내가 구성하고 형성한 내 세상, 이게 이제 나의 게슈탈트죠. 이제 접촉 경계라는 거는 내가 세상을 만날 때 그 경계를 접촉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접촉 경계 혼란이라는 거는 거기서 혼란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이제 자기가 보는 세계관,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을 해석하는 나만의 방식일 수도 있고, 이제 이 게슈탈트가 잘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 사람들은 외부 세계하고 접촉도 잘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도 이제 건강하게 잘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이제 제 경험의 해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우울, 불안 이런 쪽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접촉 경계 혼란이라고 보는 거죠. 예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렇게 이제 주목받는 현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현상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학의 DSM이라는 정신병리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라는 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한 10년 됐는데, 이 말은 이제 최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데 어려움을 실제로 느낀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또 이제 미디어 환경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에도 또 옛날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부딪히면서 이럴 수밖에 없던 시대였지만, 한 이제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가면서 뭐 개인적으로 혼자 얼마든지 삶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는 굳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의사소통 기술 자체도 점점 떨어지고, 특히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몇 년 정도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수업 때 만나는 학생들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것인데,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손들고 뭘 물어보거나 나와서 이렇게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갖지 않았어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도 뭐 바로 대답이 나오고 이런 이제 상호작용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1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하기가 좀 힘들어졌다라고 느끼고,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바로 나와서 질문한다기보다는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제 학교 메신저를 쓴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주 확인 안 하면은 막 몇 주 있다가 보고, 몇 주 있다가 제가 확인을 안 해도 또 확인을 안 해요. The basic technique is this: not to explain things to the patient, but to provide the patient with opportunities to understand and to discover himself. 게슈탈트 치료에서는 접촉 경계 혼란이 나타나는 경우를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사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이 바라는 거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역동 이론의 방어 기제랑 비슷한 느낌인데, 거기서도 이제 내사라는 게 다른 사람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어린 애기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는 참 착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는 부모가 착한 나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내사입니다. 부모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내 욕망과 부모의 욕망은 다른 것인데 이걸 헷갈리게 되면은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갈 때, 나의 게슈탈트를 형성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 경험을 할 때 이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교육을 하실 때 너 이제 성공해야 돼. 어느 대학 이상 나와야 돼. 돈 얼만큼 벌어야지 성공을 한다. 내 욕망이 아니죠. 주입받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게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대학 이상 들어가기가 어렵고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벌고 살기가 힘들고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내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사라는 게 있는데 투사는 내사의 반대입니다. 내 욕망을 다른 사람의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타나는 방식이 피해망상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누구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투사입니다. 사실 이게 그 욕망 자체가 내사된 욕망일 수가 있어요. 내 욕망이 아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외제차를 타고 결혼도 막 되게 빵빵한 데서 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남의 탓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별 갈등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밖에서 이유를 찾는 경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누군가의 탓을 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한다라는 쪽으로 자꾸 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은 투사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역시 이런 방식 또한 자기 삶을 살기가 곤란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짜증이 나겠죠. 정보를 하나 볼 때도 얘네들 때문에는 정말 살 수가 없어. 바람직한 나의 이제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반전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반전. 방어 기제의 반동 형성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이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누굴 미워요. 누가 미워요? 때리거나 괴롭히면 되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도 싫고 이제 그런 경우에 떡을 줍니다. 미운 사람한테. 이게 반동 형성이에요. 미운 거를 밉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알려지는 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될 때. 나쁜 평가가 온다든지 남의 평가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얘를 미워하지? 아니야 나는 얘를 좋아해 하면서 막 더 억지로 잘해주려고 하는 거. 이게 방어 기제의 반동 형성에 해당하는 건데 반전은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제가 싫어요. 근데 반동 형성처럼 쟤한테 잘해주지도 않아요. 대신에 나를 공격합니다. 되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슬프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운데 쟤를 미워할 수도 없고 쟤를 잘해줄 수도 없으니까 공격성이 나를 향해서 나를 파괴하는 게 이제 반전이죠. 아주 부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방식의 접촉 경계 혼란입니다. 네 번째 이제 융합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융합은 이제 내사랑 좀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살아가는데 이 중에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든가 배우자라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나한테 중요한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영역, 나의 게슈탈트를 잘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와 지나치게 친밀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가 되면은 이 영역 자체가 섞여버려요. 이게 융합입니다. 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욕망을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이제 악의를 가지고 나를 이용할 때 쉽게 이용을 당하는 거죠. 가스라이팅에 되게 취약해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융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알면서도 이제 융합된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일종의 이제 정신 지배를 당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이용과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융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편향이라는 족경계 혼란의 사례가 있는데 편향은 조금 방어 기제의 이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지화라는 거는 내 문제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경험,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은 나한테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괜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느낀다든지 가슴이 아프고 배신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굉장히 차갑고 논리적인 쪽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이제 편향입니다. 편향됐다는 건데 조금 이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방향으로만 받아들이려는 경향.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추럴 본 T라기보다는 내가 사실은 T가 아닌데 이 경험을 좀 견디기 위해서 T인 척하는 요게 이제 편향이라고 볼 수 있죠.
For instance, through assimilating his projections by acting out. 내사와 투사에 해당하는 게 예전부터도 이제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내사라는 거는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이제 부모님이랄지 미디어랄지 여기서 보고 내가 나의 욕망이다라고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이 정도로 사는 게 맞는 거다. 이 정도로 살아야 인정받는 거다. 그런 기준을 아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준이 성문화돼서 어디서 나와서 법제화된 게 없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까지 가면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나 이제 문화를 지나치게 내사해서 나의 이제 중심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사라는 것은 피해망상 내지는 남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 투사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결정을 스스로 해서 자기의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이런 문화가 이제 개인주의 문화인데 우리보다 먼저 개인주의 문화가 된 서양 문화도 이게 아주 바람직하게 돌아가는 문화는 없어요. 그런 이상적인 문화는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내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요. 또 그런 목표들을 내가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남 탓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남 탓으로 확 가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분노로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상당히 그 효 사상이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뭔가 이 부모님이 나한테 날 잘 되려고 해주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힘든 시기를 또 지나가고요. 부모 탓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죠. 거기서 분화돼 나오다 이제 성별 갈등으로도 가고 세대 갈등으로도 가고 하다못해 결혼한 사람한테도 욕을 하고 정말 자기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게 내사와 투사죠. 객관적인 지표를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렵고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이제 제일 좋은 기준이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학생이라면은 학교 다니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속상하고 그런 날들도 있다. 그럼 매우 정상입니다. 직장인인 경우에는 직장 잘 다니고 직장 내에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월급 받고 때때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는 지극히 정상이지만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분노 때문에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세상은 다 망했어만 이런 단계라면은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그 단계까지 가신 분들은 스스로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굉장히 힘들고요. 다차원적으로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정에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는 순간부터는 나의 삶, 나의 게슈탈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은 워낙에 너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도 좀 끊으시고 쇼츠 같은 것도 그만 보시고 쇼츠 이제 한 30초 1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는데 이 정보가 내가 평소에 어떤 정보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확증 편향식으로 조직이 되잖아요. 알고리즘 때문에. 한번 이런 타인에 대한 분노에 빠져 있는 분들이 그런 자료를 찾다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울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증거만 보이고 세상은 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점점 절망적이 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고 정말 화가 나고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어떻게 하고 싶다. 요새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데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한 번은 깨달으실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 심각성을 넘은 분들은 반드시 이제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자, 오늘 접촉 경계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내 얘기인가 굉장히 또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들으시고 불안해지셨다는 거는 일단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시고요. 자신의 이 삶의 중심을 잡을 능력이 있는 분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려워하지 마시라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Once the patient has learned to stand on his own feet, emotionally, intellectually, and economically, his need for therapy will collapse. He will wake up from the nightmare of his existence.